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포독과 식물들 중에서 모루 종류 삼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면은 모루가 살고 있고, 그리고 모루 앞에 왕자가 들어간 왕모루, 그리고 모루 앞에 새자가 들어간 새모루, 이렇게 세 종류의 모루나무 종류들이 우리 산에서 만날 수 있는 모루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종류의 모루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루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루의 꽃이 피는 걸 보면 모루의 꽃은 이런 식으로 보통 피어 있죠. 이런 식으로 피어 있기 때문에 포도의 꽃하고 거의 구별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로 꽃이 피는데, 여기 꽃 하나, 이것은 꽃이라고 하고, 이것은 꽃차례라고 하죠. 꽃차례라고 하는데, 꽃차례는 한자로는 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차례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차례가 요 삼각형 형태를 이룰 때, 요 전체적인 꽃차례의 모습이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원뿔 꽃차례, 원뿔처럼 생겼다 해서 원뿔 꽃차례, 한자로는 원추화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모루에서 요 꽃차례를 볼 때 주의해서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요거죠. 요 동굴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굴손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성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굴손들은 보면은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옆으로 잎자루가 나오고 이렇게 잎이 달리게 되는데, 이 잎자루의 맞은편에 이렇게 동굴손이 나오게 됩니다. 동굴손이 나와서 동굴손이 다른 물체를 붙잡고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굴손인데, 이 동굴손에서 꽃차례가 나온다, 동굴손에서 꽃차례가 나온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루입니다. 모루와 마찬가지로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쪽에 잎이 나오고, 잎이 나오는 맞은 쪽에 이렇게 동굴손이 나오는데, 이 동굴손에 보면 여기 한 개가 보이죠. 이것이 바로 꽃차례가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굴손이 나오는데, 동굴손에서 이렇게 꽃차례가 나온다 하는 것이 포도죠. 포도나 모루나 마찬가지로 동굴손에서 꽃이 나오고, 왕모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왕모루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잎이 달리는데, 잎이 달리는 맞은편에 동굴손이 나오고, 동굴손에서 꽃차례가 나온다 하는 것은 모루나 포도나 왕모루나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 새모루, 아마 새들이 좋아서 새모루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산에서 난다고 산포도라고도 하지만은 새들이 좋아해서 아마 새모루라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새모루는 보면 다르죠. 꽃차례가 다르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잎이 달리고 요 옆에 꽃차례가 나오는데, 꽃차례를 아무리 확대를 해보아도 동굴손이 없습니다. 동굴손이 없는 상태에서 꽃차례가 달린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열매도 보면 이렇게 동굴손이 없죠. 이렇게 보면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에서 바로 꽃차례, 열매가 바로 달려버리죠. 다른 포도나 새모루 같은 거는 여기에 동굴손이 있었는데, 볼까요? 여기에 보면 요거 지금 왕모루인데, 왕모루는 이렇게 동굴선이 있고 꽃차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지에서 여기 잎자루가 있고, 여기 열매가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열매가 달리는 여기에 동굴손이 있습니다. 동굴손이 있어가지고 이 동굴손이 다른 가지나 줄기에 딱 달라붙어서 손으로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잘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동굴손의 역할인데, 이러한 동굴손을 포도나
포도나 모루나 다 가지고 있는데 새모루는 동굴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새모루는 동굴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모루는 꽃이 피었을 때나 열매가 있을 때는 요 동굴손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새모루는 바로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무늬모루라고 있는데 요 무늬모루는 거의 포도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굴손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입자루가 있고 여기에 꽃대가 올라오는데 여기에 꽃대에 동굴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굴손이 없는 것은 이렇게 무늬모루하고 새모루는 동굴손이 없지만은 왕모루도 동굴손이 있고 모루도 동굴손이 있고 포도도 동굴손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요게 지금 꽃이 막 피어나는 모습이고 요게 활짝 핀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바로 요게 요 아래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꽃받침입니다. 꽃받침이 둥글게 이렇게 바퀴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요것이 꽃받침이고, 꽃받침에서 이렇게 이 수술대가 올라오는데 수술대가 이렇게 세어보면 5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수술대가 올라오고 수술대 위에 꽃밥이 있는데 그 꽃밥을 요 모자가 이렇게 딱 덮고 있죠. 마치 중절모처럼 생긴 요 모자가 바로 꽃잎입니다. 꽃잎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꽃받침이 있고 그리고 수술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미치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여기 암술머리가 있는데 요 꽃이 막 필 때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다가 요것이 꽃이 다 피게 되면 요런 상태가 되죠. 요런 상태가 돼서 요게 보면은 요게 이제 꽃 전체인데 꽃의 꽃잎이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5갈래로 갈라지는데 꽃잎의 요 위쪽 부분은 달라붙어 있죠. 여기가 달라붙어서 꽃잎의 윗부분은 달라붙어 있고 아래쪽은 5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는 요 5개 중에서 1개는 바로 여기 꽃받침하고 요렇게 보이는 여기 씨방 부분하고 요 사이에 요 1개는 꽃잎이 붙어 있고 나머지는 꽃잎이 젖혀져서 이렇게 펼쳐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꽃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도과 식물들은 이러한 모자를 쓰고 있는 듯한 이러한 꽃잎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모루도 마찬가지죠. 모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자 같은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요 꽃잎의 갈래 조각,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갈라진 꽃잎의 갈래 조각은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다 그런 얘기죠. 뒤로 젖혀지지 않고 펼쳐지는 것이 바로 모루입니다. 모루인데 포도도 마찬가지로 뒤로 젖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도 보면 이렇게 활짝 펼쳐지면서 뒤로 젖혀지지 않는데, 그런데 왕모루, 요 왕모루는 뒤로 활짝 젖혀지죠. 이렇게 보면 꽃잎 갈래 조각이, 꽃잎의 요 갈래 조각이 뒤로 완전히 이렇게 활짝 젖혀져서 뒤로 젖혀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잎의 모양에서 이렇게 꽃잎의 갈래 조각이 뒤로 젖혀지는 것은 왕모루, 나머지 꽃들은 모두 젖혀지지 않고 옆으로 펼쳐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모루도 또한 마찬가지로 꽃잎의 갈래 조각이 젖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펼쳐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늬모루도 마찬가지, 무늬모루는 약간 젖혀지는 것 같습니다. 무늬모루는 보면은 뒤로 젖혀집니다. 이렇게 보면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꽃에서 포도과 식물들의 꽃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 바로 여기죠. 여기에 수술대와 수술대 사이에 여기에 뭔가 보이죠. 여기에 뭔가 보이는 요것이 바로
꿀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로는 밀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꿀샘이 수술대와 수술대 사이에 한 개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꿀샘이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모두 5개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모루에도 보면은 모루에도 보면 그 사이에 이렇게 노란색의 꿀샘이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꿀샘이 있고 여기 꿀샘이 있고 수술대 사이에 꿀샘이 있다. 그리고 왕모루도 또한 마찬가지죠. 왕모루도 여기에 꿀샘을 가지고 있어서 요게 꿀샘, 요게 하나, 요 뒤에 하나 해서 수술대와 수술대 사이에는 꿀샘을 한 개씩을 가지고 있어서 5개의 꿀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왕모루, 모루, 포도 다 똑같죠. 또한 새모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모루도 보면 5개의 꿀샘을 이렇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 확실하게 꿀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꿀샘이라고 하는 요거, 꿀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꿀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난다. 그래서 꿀이 솟아나서 샘물처럼 나온다 해서 꿀샘이라고 하는 거죠. 한자로 밀선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 세모루의 잎의 모습을 보면 잎에 결각이 없습니다. 결각이 없고 이렇게 잎이 다른 포도나무에 비해서, 다른 포도나무과의 모루나 포도에 비해서 잎의 크기가 작습니다. 작아서 12cm 정도 되면서 여기에 결각이 없이 이렇게 톱니만 잔뜩 있죠. 톱니만 이렇게 잔뜩 많이 있는 것이 세모루입니다. 잎의 크기가 작고, 잎의 크기가 최고 12cm로 작고 결각이 없는 톱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세모루인데, 거기에 비해서 왕모루는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죠. 이렇게 결각이 나타나서 여기 보면 뚜렷하게 결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얕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요 길이가 잎의 길이가 24cm, 최고 24cm 정도로 커다란 것이 왕모루죠. 거기에 비해서 세모루는 24가 아니라 12cm니까 반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잎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 결각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왕모루인데, 모루, 왕자를 뺀 모루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각이 나타나죠. 이러한 결각이 포도 같은 결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포도 같은 결각이 나타나면서 잎의 길이는 최고 30cm. 조금 전에 왕모루가 24cm였는데 24cm 맞죠? 예, 24cm였는데 모루는 30cm 정도로 잎의 크기가 크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포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죠.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면서 요게 길이는, 잎의 길이는 18cm 정도로 모루나 왕모루에 비해서 포도의 잎은 좀 작은 편에 속하지만, 이거보다도 18cm보다도 더 작은 것이 세모루해서, 세모루는 최고 길이가 12cm로 잎의 크기가 작으면서 결각이 없는 것이 세모루다. 이렇게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나무는 모루의 삼형제들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모루의 열매 크기를 보면은 열매 크기가 열매 하나의 크기가 지름이 8mm 정도로 작죠. 작은 데 비해서 포도는 시중에서 과일 가게에서 파는 포도는 보면은 지름이 20mm, 요 열매 하나의 지름이 2cm 정도로 커다란 것이 포도인데, 모루는 8mm 정도로 반도 안 된다. 요 8mm 정도로 열매 크기가 반도 안 되고, 그리고 왕모루는 8mm보다는 조금 큽니다. 8mm보다는 커서 12mm 정도 되지만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시중에서 과일 가게에서 파는 포도는 최고 20mm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의 크기가 모루보다는 큰 것이 왕모루죠.
모루보다는 큰 것이 왕모루이고, 그리고 새모루는 그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돼서 요거는 8mm에서 10m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 이거 구별한다는 게 사실 어렵고, 포도보다는 모루 종류들은 모두 열매가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